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뉴스의 추복일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정면 충돌 위기 속에 빠져 있죠. 그런데 우군을 얻기 위해서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를 찾아갔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오히려 국제적 고립에 처한 중국 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비판만 받았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5개국을 순방했는데요. 이 왕이 외교부장에 대해서 4개 나라는 코로나19 책임론과 함께 홍콩 보안법을 비판했고요. 중국 내 인권 침해 문제도 강력하게 제기해가지고 망신만 당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왕이 부장의 유럽 순방에서 유럽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정작 당사자인 왕이 외교부장이 아니라 홍콩 민주화 인사들이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장의 순방 국가마다 반중 시위가 벌어졌고요.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왕이 부장은 독일에서 엄청난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 왕이 부장은 이를 현지 시간인데요. 독일 베를린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 장관하고 회담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마스 장관이 왕이 장관을 향해서 아주 공개적인 자리죠. 기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홍콩 국가안전법 폐지, 그리고 홍콩 특별법에서 보장한 홍콩인들의 시민권 보장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일국 양제 폐지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홍콩의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국과 두 체제 원칙이 완전히 적용되길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국가안전법 철회를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왕이 외교부장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든 게 뭐냐면 이 중국 정부가 유엔 감시단이 신장 우이구르족 인권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바로 그 면전에서 촉구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홍콩과 신장 문제를 아예 대놓고 기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더구나 왕이 부장이 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그 시각에 베를린 내 외무부 건물 밖에서는요, 홍콩 민주화 인사를 비롯해가지고 위구르인, 티베트인, 파룬궁 수련생들 이런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독일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서 대중유화책을 거두고 자유민주적 가치 수호에 나설 것을 촉구해가지고 이 마스 독일 외무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독일 자유민주당 크리스티안 리너 대표는 최근 중국 외교부 관리들은 유럽 각국 수도를 방문해서 경제 활성화를 돕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절대 복종이라는 값비싼 대가가 포함됐다라고 주장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리너 대표는 또 우리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다 그러면서 독일은 연방공화국 건국 이후에 가장 큰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경제적 이익과 맞바꿀 수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독일 정부의 왕이 외교부장 냉대에 대해서 독일 내의 최대 부수의 유력 일간지 빌트지는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독일 방문 기간 전례 없는 일들을 겪어서 화가 많이 났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는 베를린에서 듣고 싶지 않은 비판적인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빌트지는 이어서 중국은 끊임없이 전 세계를 속이고 있고 이런 사실은 1일날 오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의 질문에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썼느냐. 그간 중국 정부의 행동을 고려할 때 독일이 중국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꼬집은 거죠. 빌트지는 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라는 글로벌 재난은 의료진을 입막음하는 중국의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은폐 때문에 빚은 일이다.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앞선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방문에서도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홍콩 보안법 철회 압박을 받았습니다. 주요 서방국 중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경제 영향력 확대 프로젝트죠. 1대1로 그러니까 육해상 이 실크로드 구상입니다. 이 1대1로 구상에 동참해가지고 우호적 국가로 분류되어 왔던 이탈리아의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마저도 지난달 25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콩인들의 자치와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장 이브 로드리앙 외무장관도 중국 측에 홍콩과 위구르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요. 스테프 볼록 네덜란드 외무장관 역시 지난달 26일 날 중국 내 인권과 홍콩 자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유럽 순방 중 또 다른 화제거리가 뭐였냐면 왕이 외교부장이 체코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대만을 방문 중인 미르트르칠 체코 상원 의장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반드시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국제적 배신 행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원색 비난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독일의 마스 장관이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외국 파트너들을 존중하는 만큼 똑같이 대우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의 위협은 이런 기대와는 맞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뭐라 그랬느냐, 협박하지 말라라고 점잖게 왕이 부장을 질책을 했습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도요, 왕이 부장의 유럽 방문 기간 중에 언론에 2편의 기고문을 발표했는데 중국을 새로운 제국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중국의 불평등한 경제 관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왕이 외교부장이 유럽 5개 나라를 순방이 이제 막 끝났는데요. 끝나자마자 양세스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도 4일까지 남부 유럽 3개 나라를 순방합니다. 그만큼 이 유럽과의 외교에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죠. 자, 뉴스 속 얘기입니다. 이 뉴스 속 얘기는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Y타임스의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유럽 순방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의 수모를 당한 것은 사실상 자업자득입니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이에 대한 사과라든지 전 세계인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것에 대한 반발,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유세계 진영의 단결을 촉구하는 미국의 강력한 외교 정책 때문에 이 외교적 고립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세계인들의 자유무역지대였던 홍콩에 대한 일국 양제의 폐기는 전 세계인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남겨줬습니다. 이런 중국의 자업자득이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유럽 순방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EU 최대 경제국이죠. 독일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이런 중국의 의도가 무색하게 된 거고요. 비단 독일뿐만이 아니라 노르웨이를 제외한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도 모두 홍콩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수세로 몰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미국 압박에 대항하려고 했던 중국 외교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소득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만 키웠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관점에서 체코가 왜 중국을 버리고 오히려 대만과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4년 전만 해도 체코는 중국과 꽤 친했습니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한 밀로스 제만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했기 때문이죠. 특히 체코를 비롯한 중유럽, 동유럽의 국가들은 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서 투자 확대와 수출 진작에는 실익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중국과의 교류 확대로 무역 적자만 늘어나는 엄청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확산을 외교의 원칙으로 내세웠던 체코의 외교 정책과는 정반대로 중국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바라는 실리 외교를 할 명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친중국 정책은 점점 힘을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0일 체코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를 만나서 중국 공산당의 체코 압박을 언급하면서 체코에 대한 미국의 지지 그리고 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니 체코가 중국을 버리고 오히려 대만을 택하게 된 거죠. 이런 흐름은 아마도 중유럽과 동유럽 전반으로 퍼져나갈 전망입니다. 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냉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YTimes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